예비 초3 부모님들 겨울방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하지? 뭘 해줘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저도 너무너무 고민돼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초등방학에 대한 책 2권과 초등교사 유튜버인 해피 이 선생님의 영상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초등교사 안쌤 영상과 술초 이은경쌤 영상도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니입니다. 바로 본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시간 나눠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 됩니다. 긴장되시죠? 저희 첫째도 내년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돼요. 왜냐고요? 3학년이 긴장되는 이유는 과목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영어가 생기잖아요. 근데 해피 이 선생님과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쌤의 영상을 보니까 긴장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두 분이 공통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만 빼고 다른 것들은 과목만 늘어난 거라고요. 1, 2학년 때 통합 교과 안에서 했던 것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3학년 수준에 맞게 하나의 과목으로 독립됐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여긴 채 겨울방학을 편하게만 보내선 안 되잖아요. 방학은 부모가 아이에게 놓치고 있는 부분은 메꿔주고 학습적으로 약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다음 학기 자신있게 이욕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초등학생에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주눅들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글을 안 떼고 입학시켰다가 1학년 내내 주눅든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자녀 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 시도하고 있어요. 아이 기질에 맞게 시도하다 보니까 첫째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썰은 나중에 풀게요. 어쨌든 자신감 있는 3학년 생활을 위해서는 2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 초등교사 분들의 영상도 보게 되었죠. 우선 제가 읽은 2권의 책은 이서윤의 초등방학공부 처방전과 공부습관을 잡아주는 초등방학 탐구생활이에요. 두 책 다 학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각 학년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이드 해주고 있어서 목차만 봐도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유용하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권의 책과 해피 이 선생님의 영상과 초등교사 안쌤TV 영상에서 초등 2학년 겨울방학 때 중요하게 다른 공통 부분은 뭘까요? 크게 4가지였어요. 여기서 독서와 글쓰기는 기본이에요. 이건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독서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2학년 겨울방학의 독서는 조금 다르게 해줄 부분이 있어서예요.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소리내어 읽기. 초등방학 탐구 생활에서는 글밥이 많아져도 소리내어 읽기가 중요하대요. 수업 시간에 종종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데 이때 아이들 실력이 크게 나뉜대요. 2학년쯤 되면 소리내서 읽는 것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 이유는 속으로 읽는 것이 더 빨라서 틀릴까봐 걱정돼서. 그렇지만 책에서는 번거롭더라도 목독보다는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소리내어 읽기의 장점 때문이에요. 보고 말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다양한 감각이 활용이 되는데요. 다양한 감각이 활용되다 보니까 더욱 집중해서 읽게 돼요. 꼼꼼하게 읽다 보면 평소에 스쳐 지나가던 낯선 단어들을 인지하면서 읽게 되겠죠. 이것은 결국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상급 학년이 되어서 다양한 서술형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게 되는 거고요. 소리내어 읽기가 좋다고 해서 아이 혼자 읽기 하기보단 부모와 함께 읽는 걸 추천해요. 방법은요, 주고받으면서 읽는 거예요. 부모와 한 페이지 또는 한 문장씩 번갈아 읽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독서를 넘어서 아이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꼭 해봐요. 내용 간추리기.
이건 초등교사 안쌤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3학년 국어 교과서는 지문이나 글 내용이 길어지고 어려운 어휘도 종종 등장한대요. 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핵심 내용이 뭔지 짚어내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독서 후에는 줄거리를 간추리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꼭 글로 적는 게 아니라 말로 해도 괜찮다고 해요. 줄거리 간추리는 연습은 아이들이 처음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점차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걸로 접근하면 아이들에게 부담이 덜 갈 거라고 하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사회, 과학, 배경, 지식 쌓기. 사회와 과학은 배경 지식이 핵심이다. 같은 글을 읽어도 평소에 잘 알던 분야는 수월하게 읽힌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야는 글자를 읽어도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그 차이는 배경 지식이다.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사회와 과학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때 배경 지식을 넓혀줘야 해요. 방법은 사회, 과학 교과서 미리 살펴보기. 관련된 장소, 체험 학습, 관련 책 읽기. 여기서 유의사항은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선 아무래도 애들이 체험학습을 가장 좋아하겠죠? 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험학습. 사회과학은 배경 지식이 핵심이다라고 아까 책에서 말했잖아요. 그에 대한 활동으로 관련 책을 읽는 것과 체험학습을 언급했고요. 뭐 교과서 미리 읽기도 있었고요. 근데 체험학습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막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초등방학 탐구생활 113쪽에 추천 장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교사 안쌤 TV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링크는 아래 남겨줄게요. 영어. 해피 이 선생님 영상에서는 최소 알파벳 대소문자는 순서대로 쓸 수 있으면 된다고는 하셨는데요. 이 두 권의 책에서는 어느 정도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히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에 대한 이유는 초등방학 탐구 생활에서 언급해요. 완전 팩트로요. 책에서는 한글을 떼지 않고 입학한 아이와 영어를 익히지 않고 3학년을 맞이한 아이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보기 쉽게 영어로 대입해서 바로 접근해 볼게요. 영어를 익히지 않으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이 스스로 또는 친구들이 그 아이를 영어를 모르는 아이,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자신감과 자아 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다.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까지 처음 배우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전혀 접하지 않고 3학년이 되어 처음 배우면 당연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4, 5학년 교실에 이미 영어를 포기하거나 다른 시간과 달리 영어 시간에만 풀이 죽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익히고 3학년이 되는 게 좋겠죠? 수학. 대망의 수학입니다. 이 부분은 이서윤 선생님이 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즉 복습과 예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 복습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하지 않으세요? 이에 대해서는 초등교사 안쌤 TV에서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교과서로 수학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요. 2학년 겨울방학 수학 복습에서 중요한 것은 곱셈 구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완벽의 수준은 구구단을 물으면 뜸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는 정도요. 3학년부터는 두 자릿수의 곱셈과 세 자릿수 곱셈, 심지어 받아 올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곱셈 구구가 필수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수학에서 꾸준히 해줘야 하는 건 연산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해피 이 선생님 영상에서는 3학년 수학 중 절반 이상이 연산 파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도 연산을 꾸준히 연습해 줘야겠습니다. 이번엔 예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서윤 선생님 책에서는 3학년 수학에는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하는 수학 개념은 미리 선행해서 대비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도움되는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20년차 박민희 선생님은 기본 개념을 찾아가는 한 학기 정도의 예습은 추천할 만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복습과 예습의 비율을 7대3으로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복습과 예습의 비율을 3대7로 하세요. 라고 수학 선행 학습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저희 아이는 연산이 약하기 때문에 복습도 복습인데 연산을 중점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눗셈과 분수, 수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예습을 해줄까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계획이 좀 생기시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욱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감이 잡히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글쓰기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2학년 겨울방학 때 해줘야 할 건 독서, 체험, 영어, 수학이었어요.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그럼 각각 요약해 볼게요. 독서. 2학년 겨울방학의 독서는 조금 다르게 해줄 부분이 3가지였죠. 1. 소리내어 읽기. 2. 내용 간추리기. 3. 사회과학 배경 지식 쌓기. 체험. 사회과학은 배경 지식이 핵심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체험학습 다니시고요. 체험학습에 도움되는 페이지와 영상 알려드렸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영어. 최소 알파벳 대소문자는 순서대로 쓸 수 있으면 된다곤 하지만 이왕이면 어느 정도 파닉스를 익히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아이의 약한 부분을 체크해서 복습. 아이들이 어려워할 내용은 예습.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초2 겨울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영상을 찍어봤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육아 레벨업 해봐요. 그럼 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